저는 고3 때 계속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목을 맸냐면 EBS에 모든 걸 걸었어요. 여기서 연계가 안 되면 그냥 난 죽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노베이스인 사람이 몇 개월을 노력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완전 노베이스. 고1 때 저랑 같은 반이었는데 친구들 성공해가지고 싹 다 야자 빠졌죠. 맞죠? 싹 다 야자 빠지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고2, 1, 2 때 공부를 아예 안 했었는데 고3 때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재수 때 결국 외대를 갔었거든요. 고1 때 성적이 평균 6등급이었잖아요. 그렇죠. 평균 6등급에서 고2 때까지도 거의 공부를 안 하다가 거의 한 2년을 걸려서 한국 외대까지 가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본인은 고1, 2 때 공부를 안 하다가 재수 때 성공을 했는데 누구나 가능한 수치라고 보십니까 이게? 무조건 가능하죠. 고1 때 공부를 안 했어도 고3 때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1 때 공부를 어느 정도 안 했냐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1학년 당시에는 야자가 무조건 의무였어요. 지금은 바뀌었죠. 자율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필수였어요. 모두가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마치면 집에 가는. 근데 저는 야자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공부를 하기 싫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학교를 도망갔습니다. 저희 학교가 엄청 큰 담이 있었는데 그거 다 맞지, 넘어가지고 맞지. 담을 넘어서 PC방 가서 게임을 했죠. 선동을 했어. 그러니까 혼자 나가지 않고 애들 선도해가지고 왜냐면 뭐 오대오기 이지라고 여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4시 반 정규 수업이 마치면 한 담을 넘어서 애들 데리고 PC방을 갔죠. 매일 수업도 당연히 제대로 듣진 않았죠.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어떤 계기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계기가 뭐예요? 계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갑자기 현타가 온 건가요? 그렇죠. 대학교는 가야 되겠다. 이대로 졸업을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도 없고. 겨울방학 때딱 1월 정도. 그렇죠. 고2 겨울방학이죠. 그때부터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나 시작해야겠다 하면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문제집 뭐 사고 풀고. 인강도 그때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메가스터디도 아예 몰랐어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생각해요. 메가스터디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내가 1년에 70 그거를 결제하고 돈을 하면 너무 아까운데 하면서 일단 처음에는 학교 교과서를 보자. 와, 모르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막 공부를 했어요. 당연히 결과가 안 좋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뭐 공부를 막 시작해가지고 의욕은 넘쳤지만 한 6시간 하고 나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쉬어야겠다. 하다가 하여튼 정시 준비하는 애들끼리 3, 4, 5 모여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의 기준에서 열심히 아니. 당연히 전날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목표는 연대 경영인데. 당장 얼마 전에 친 9월 모의고사가 평균 4등급이야. 근데 이것도 특징인 것 같아. 노베에서 1등급 다른 학생들 특징 중 하나가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1년 만에 연대 경영을 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버리는 거야. 그렇죠. 당장 9월 목표는 평균 4등급인데 수능에서는 로또 맞아서 1등급 맞겠다. 이런 마인드로 갔는데 당연히 망했어요. 그거를 좀 망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기출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집착을 했는데 제대로 된 집착이 아니라 약간 기출을 봐야겠다 하고 억지로 양치기를 한 느낌. 기출을 보는 퀄리티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출을 푸는 그 행위 행위 자체에 자체에만 집중한 거죠. 결국에는 기출을 진짜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대로 된 흡수를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양 기출은 해야 되니까 마달 3권 풀기 목표 이런 거 집중해 목표를 맞추고. 근데 하고 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나요? 그렇죠. 하고 변화는 났는데. 있었긴 했죠. 한 5등급에 4등급에는. 아, 그래도 이제 기출을 풀면서 어느 정도 글을 읽긴 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상승이 되는데 그게 한 5등급에 4등급 정도 되는 정도의 상승이었다. 제가 드린 노력이 한 100 정도 되면 결과로는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율이 너무 안 좋은 그렇죠. 공부법이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한 게 정시의 문제점이 아닐까. 그러면 나중에 대수할 때는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그렇게 실패를 했었는데. 대수할 때는 양보다는 좀 질에 집중을 했어요. 검 작가님 네. 채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문을 진짜 끝을 봐야겠다. 같은 재수학원 다녔잖아요. 그렇죠. 같은 재수학원은 제가 국어를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거의 외국인 수준으로 국어를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진짜 한 지문을 가지고 거의 네. 좀 약간 거짓말 좀 보태자면 한 5시간 넘게 6시간 넘게 아침 내내 한 지문만 계속 봤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단어 하나하나 모르는 거 다 검색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봤더니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완벽한 공부법이에요. 그럼 문학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문학도 막투라 썼는데 어느 정도 감동을 느끼고 그렇죠.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렇죠. 시를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올랐다. 사실 저는 문학을 원래 조금 그렇게 막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계속 풀면 한두 문제씩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문학을 실패하게 됐다고 생각한 요인은 너무 시간에 집중을 했다. 15분 컷 내야겠다. 20분 컷 내야겠다. 이러니까 점점 날려있는 게 생기고 공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좀 시간에 집착을 한 게 제가 문학을 실패한 요인이고, 제스트 공부할 때는 이 지문을 공감하고 그냥 문제 푼다고 생각을 사실 저는 안 했어요. 차라리 작품을 읽는다. 자,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 이게 진짜 맞는 방법.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는 알았으면 좋겠는 게 결국에는 등급대 낮은 학생들이 시간은 없고 성적 빨리 올려야 되니까 계속 막 공부는 하는데 공부 퀄리티는 떨어지고, 왜냐면 내가 진짜 깊게 지문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돌아가야 되는. 그러면 그런 거에 현혹되셨나요? 3일 컨 내주겠다. 아 그런 거 EBS 분석점. 굉장히 맞죠. 저는 고3 때 계속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목을 맸냐면 EBS에 모든 걸 걸었어요. 여기서 연계가 안 되면 그냥 난 죽겠다. 근데 이게 진짜 수험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본 작품이 절대 잘 안 나옵니다. 실제로 한번 봤던 게 나왔어요. 제 수능 2번에는 정말? 작품 이름이 뭐였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도전시간. 근데 그냥 이거 봤던 거네 하는데 딱 그거니까 진짜. 왜냐면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 이상의 문제풀이에 도움은 없었다. 그나마 좀 친숙하다라는 좀 심리적 안정감 외에는 딱히 없었던 거예요. 너무 효율이 안 좋았다 이거죠. 그럼 어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수능장에서 딱 문제를 마주했어요. 그러면 내가 봤던 거다 했을 때 안정감이 들긴 하잖아요. 그쵸. 뭔가 좀 그래도 내가 나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감정이 들죠. 근데 이제 다시 지문을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봤긴 했는데 내가 본 게 그러니까 맞나? 안도감이 거의 한 1분 만에 바로 불안감을 다시 그렇죠. 받거든요. 오히려 약간 더 사람을 갖고 노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심을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아는 그렇죠. 작품이니까 쉽겠지 했는데 거기서 안 풀려버리면 더 멘탈이 나가. 그렇죠, 맞아. 진짜 더 멘탈이 나가. 더 멘탈이 나가. 나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수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풀리면 거기서 멘탈 터지잖아. 맞아요. 수학은 그때 이제 제가 20학년 때는 14부터 21번까지가 딱 맞아, 4점짜리 맞아, 문제였죠. 맞아. 근데 그 밑에나 15번, 16번 이런 데서 이제 좀 어렵다 느끼면 이제 엄청난 불안감이 몰려오죠. 와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일단 이거 안 풀리니까 넘어는 가야 되는데 넘어가도 이제 자꾸 앞으로 신경 쓰이죠. 이거 못 푸는데 이거.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특, 수능 완성 이런 걸 싹 다 풀었었는데, 이게 연계를 체감할 수가 있을까? 과연 학생 입장에서 절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잖아요. 네. 그 EBS 수특 안 푸는 걸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풀기는 풀어야죠 그래도. 왜냐면 풀기는 양식이 용으로라도 푸는 게 낫고 하나의 아이디어 같은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올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연기를 그렇죠. 한다고 발표는 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너무 집착해서 보지 절대 말라. 집착을 하면 안 EBS에 되고. 절대 집착을 그렇죠, 하면 안 돼요. EBS. 그러면 수학을 풀 때는 되게 수학을 잘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경희대 거죠. 가서도 네. 지금 거의 꽈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수학을 풀 때 조언을 드릴 게 있다면 수학 실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앞에 말씀드렸을 때 일단은 답지 안 보는 거죠 진짜. 답지 안 보는 게 진짜 거의 중요하다.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시온 씨는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개념이 있는 상태니까 답지를 안 봐도 버틸 수 있고 그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닌 노베이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동생도 가르쳐 보셨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일단은 저는 뭐 노베이스라고 하면 3, 4등급? 거기까지는 저는 양치기가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질이 안 좋은 문제라도 효율은 별로 좋진 않겠지만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하고 많이 풀기만 하면 그냥 3등급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양치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당연히 양치기 하면서도 모르는 문제가 뭐 생기긴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동계인 씨는 고1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수학도 생 노베였을 텐데 그렇죠. 수학은 그럼 어떻게 어울린 거예요? 수학을 제가 오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생각해보면 한 문제를 되게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국어랑 마찬가지로. 그러고 이제 킬러에 쫄지 말자. 사실 킬러 같은 것도 오래 생각하다 보면 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애초에 난 이걸 풀 수 없어 이러고 들어가면 거기서 자기 등급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는 고3 때까지는 답지 보고 풀고 했는데, 개수 때는 한 문제를 거의 3-4시간 보고 내가 이게 왜 안 풀리지 싶으면은 그거에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보고 해서 풀고. 그리고 이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수학은 특히나 실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수를 고쳐야 되는데, 저도 그랬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러실 건데, 예를 들어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문제를 풀고 답지를 봤는데 틀렸어. 그래서 왜 틀렸는지 봤는데 이 실수 하나 때문에 틀린 거야.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저도 똑같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요. 이거 국룰이지, 호모식 국룰이지. 채점 아니에요? 그렇죠. 호모식 국룰이지. 왜냐? 이거 원래 내 컨디션이었으면 안 틀릴 건데. 진짜 개 위험한 생각인데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근데 왜 이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원래 내 컨디션이었으면 맞출 수도 있잖아. 못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추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실수를 넘어가면 내가 여기서 왜 실수를 했는지 이제 각인 안 시키고 가니까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 노트라는 것도 썼었어요 수학에서. 왜냐면 어. 번호를 매겨서 1번에서 이런 문제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걸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봤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당연히 그 개념에 재사용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주의가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예전에 틀렸던 거다. 절대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 적어도 이거를 한 번이라도 이게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이게 풀게 되니까 실수가 줄어드는 거죠. 실수 노트 저도 만들었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수 노트. 꾸미는 거에 절대 집착하면 안 되고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맞아. 진짜 최대한 거기에 시간을 절대 쏟으면 안 되고 그냥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효율도 좋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동빈 씨는 영어의 경우 어떻게 생각을 올리나요? 저는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국어도 못했다 했는데 영어도 너무 못했어요. 제가 사실 다 못하긴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 노베이스 때 성적이 어땠어요? 영어는 고정 5등급, 국어는? 국어는 고정 5등급. 그럼 자 수학 수학은 영어 국어처럼 못하진 않고 4등급 정도. 이과 기준. 네, 이과 기준 4등급.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못했던 부분이 듣기예요. 듣기를 안 들려 저는.
그런데 안 들려. 그리고 제 MBTI가 ENFP인데 ENFP의 MBTI를 다르게 정의하면 ADHD거든요. 듣기가 안 들려. 듣다가 갑자기 오늘 점심 뭐지? 이러고 점심 생각이 나고 그럼 놓쳐. 그러면 이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러고 찍으면 바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듣기를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재수 마지막 날까지 저는 듣기 공부를 매일 했어요. 점심 먹고 똑같은 듣기 치는 시간에 매일 10분, 15분이었나? 근데 그랬던 것 같아. 점심 먹고 이제 앞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항상 듣기를 공부하고 있더라고. 성과로 하던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수능 날은 듣기를 다 맞고 오. 좋은 등급 얻었어요. 일단 수험생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나는 수능에서 듣기를 안 틀리니까 듣기를 안 해도 되겠다.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듣기 공부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 저는 인강을 활용했는데 그 이명학 선생님의 신딕스? 저는 아예 문장을 읽을 줄 몰랐거든요. 저랑 비슷한 노베이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일단 문장을 읽으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열심히 외웠어요. 매일 하루에 뭐 너무 많이는 외우려고 하지 않고 워드마스터 이런 거 보면은 데이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나눠져 있는 데이원. 그렇죠. 하나씩 무조건이었고 그렇게 해서 단어가 이제 몇 개 보이기 시작하면 그 문장에 대충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문 강의를 봤었죠. 신텍스를 열심히 봤는데 이제 해석이 하나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글을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3개월이요? 네. 그럼 하루에 영어를 몇 시간씩 공부했나요? 영어는 제가 많이 안 했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인데 저의 특징이기도 하죠. 싫어하는 과목은 안 해요. 그럼 영어는 싫어했으니까 그렇죠. 아예 영어는 안 싫어하니까 하기도 전부터 겁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 이거 해야 맞아, 되나 맞아. 하면서 제가 잘하는 과목만 계속 공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근데 꽤 많이 했는데? 그러면 영어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3개월 방금 말한 방법대로 하고 나니까 내가 원래 영어 고정 5등급이었는데 그래도 2등급에서 1등급 사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이거는 되게 노베이스 사람들이 참고하면 좋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노베이스 수준에서 거의 한 본격적으로 공부는 1년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이 한국 외대라는 자기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 제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노베이스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나온 내용은 반드시 공부하실 때 명심을 하셨다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